선영의 손이 민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죠. 결혼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빛 주최국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금지된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이란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절벽으로 이끌기도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감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작은 징검다리가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선영 씨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모든 건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선영은 고등학생 딸 지수를 위해 참고서를 사러 마포구의 작은 서점에 들렀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우산도 없이 나온 것을 후회하며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민호였어요. 남편 김태수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 한때는 자주 집에 놀러 오던 사이였지만 그가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뜸해졌었죠.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멋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한 매력이 생긴 것 같았죠. 머리를 긁적이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한때 잘나가던 출판사 편집장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밖을 내다본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산 없이 나온 걸 정말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오래된 책들의 냄새와 빗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어요. 남편 얘기가 나왔을 때 선영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태수는 요즘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민호는 선영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예전에 알던 밝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지쳐 보이고 외로워 보였죠. 평범한 주부 생활에 대해 말하는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예전 일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문예창작과를 나온 선영의 꿈 말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낸 꿈이었죠.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딸도 관심 갖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니. 다음에 또 들러도 될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까 좋네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을 뿐이었죠. 민호의 미소에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세 기혼 여성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무서우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계속 민호 생각을 했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게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 지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제야 참고서를 사러 간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와의 대화에 푹 빠져서 정작 할 일을 잊어버린 거죠. 딸의 핀잔에 머리를 긁적이며 내일 다시 가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 태수는 피곤한 듯 인사도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죠. 잠자리에 누운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던 삶일까? 20년 전에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디로 갔을까?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던 모습,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끓여주던 손길.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설렘이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민호를 보러 가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학, 인생, 꿈에 대한 진솔한 대화들. 선영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죠.
민호도 선영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끌리는 자신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 끌림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오래 머물고 우연히 손이 닿으면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지하 창고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선영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된 거죠. 책장 사이에서 마주친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에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혼한 여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20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선영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선영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어요. 지하 창고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영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 때문이었죠. 그들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2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격렬하게. 책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선영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선영은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면서 이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였죠. 선영의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선영은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선영의 귀에 닿은 그의 숨결이 뜨거웠어요.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이 온몸을 휘감았죠. 두 사람은 책장의 등을 기댄 채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밀착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영의 손이 민호의 벨트를 풀었고 민호의 손은 선영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멈출 수는 없었죠. 민호가 선영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선영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중, 남자의 냄새, 남자의 거칠음.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죠. 지하 창고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나누는 금지된 사랑.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선영이 먼저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끼우기가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후회와 만족감이 동시에 얼굴에 드러났어요. 선영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일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20년 만에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머리카락, 옷깃, 립스틱 자국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다행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참고서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민호가 가격을 찍어주는 동안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작은 접촉에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티가 날까 봐 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얼굴을 식혔습니다.
마음의 흥분까지는 가라앉힐 수 없었지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 지수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왜 혼자 밥을 먹냐고 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선영은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48세의 몸이지만 오늘만큼은 20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밤이 되어 남편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하다며 인사도 대충 하고 소파에 누웠어요.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그의 모습을 보니 민호와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을 되짚어봤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었죠. 20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일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가정이 파탄날까?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딸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되게 예뻐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선영은 당황하며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티가 이렇게 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출근하고 딸이 학교에 간 후 선영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했지만 마음은 시끄러웠어요.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점심때쯤 문득 서점에 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가면 수상하게 여겨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어요. 서점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어색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문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간 선영의 가슴은 마치 고등학생이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민호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영을 보자 손을 멈추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어제의 열정은 없었고 대신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어제 일,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는 선영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의 배려심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어제 그 뜨거웠던 순간이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그의 모습 때문이었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20년 만에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거든요. 선영의 솔직한 고백에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다시금 불길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선영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 손님을 맞았고 선영은 책장 사이로 몸을 피했어요. 손님이 책을 고르는 동안 선영은 소설 코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민호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 움직임,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게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1분 정도 지나서 손님이 나갔어요. 다시 둘만 남은 공간. 침묵이 흘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선영도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선영이 먼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그 뒤를 따랐어요. 지하 창고는 여전히 희미한 조명과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민호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은 그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처럼 급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키스는 어제보다 더 깊었어요. 20년간 억눌린 감정이 아니라 진짜 서로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선영의 손이 민호의 등을 어루만졌고 민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어제처럼 급하지 않고 서로를 음미하듯 천천히. 선영의 피부에 닿는 민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48세 여자의 몸을 마치 20대처럼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선영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누웠습니다. 언제 준비해 놓은 건지 모르지만 민호의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책장들이 둘러싸고 있는 작은 공간은 마치 비밀의 방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서로를 탐했어요. 선영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민호의 애무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드럽지만 열정적이고 배려심 넘치면서도 남성적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쾌감이었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영은 민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어요. 소리를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지만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선영이 시계를 봤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옷을 입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런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선영은 책을 하나 샀어요. 알리바이를 위해서였죠. 민호가 포장해 주면서 손가락이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선영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회색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컬러로 바뀐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 지수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끝난 모양이었어요. 선영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서점 갔다 왔어요. 요즘 책 정말 많이 사시네. 지수의 말에 선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하지만 딸의 표정은 별다른 의심 없이 평범했습니다. 응, 좋은 책이 많더라. 너도 읽어볼래? 선영은 오늘 산 책을 딸에게 보여줬어요. 소설책이었는데 사실 제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산 거였습니다. 다행히 지수가 관심 있어 하는 장르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선영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조로운 일상에 지쳤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비밀이 생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남편 태수가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더 상냥했을지도 몰라요. 죄책감의 반작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긴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태수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티가 나나 보다. 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선영은 오늘 일을 되짚어봤어요. 민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럽고 달콤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사라지고 진짜 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할 각오가 되어 있을까? 아직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선영의 일상에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점을 찾는 것, 때로는 책을 사러, 때로는 그냥 민호를 보러,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지하 창고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3주가 지나면서 지하 창고는 완전히 두 사람만의 은밀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오래된 소파 하나를 들여놓았고
작은 전기 히터까지 설치했어요. 선영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만 들어도 민호의 가슴은 뛰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위층에 손님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내려온 거죠. 두 사람은 이제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선영이 민호의 품에 안기는 것도, 민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것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도 될까요? 혹시 누가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선영의 걱정에 민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따뜻한 입술의 감촉에 선영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서두르지 않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서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선영은 집에서의 일상을 얘기했어요. 딸이 요즘 대학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가끔 이 집이 진짜 내 집인지 헷갈려요. 선영의 솔직한 고백에 민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8세 주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20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죠. 민호의 손길이 선영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어요. 남편도 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어요. 처음에 그 급하고 격렬한 키스와는 달리 이번에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 담긴 키스였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몸이 익숙해져서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알았어요. 선영의 몸이 민호의 손길에 반응하고 민호 역시 그녀의 애무에 몸을 맡겼습니다.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어요. 책 냄새와 촛불향이 섞인 공간에서 나누는 사랑은 더욱 짙었습니다. 선영은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쾌감에 몸을 떨었어요. 절정 이후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으니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선영의 속삭임에 민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몇 년간 여자에 대한 관심을 잃었었는데 선영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선영이 일어났어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들어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과 집에서의 일상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죠. 옷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내일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는 매일 만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뭔가 허전했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선영은 책을 몇 권 샀어요. 요즘 집에 책이 너무 많아져서 딸이 의아해했지만 다른 핑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부인과 마주쳤어요. 평소에도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선영을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다니세요? 김 부인의 질문에 선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누가 봤나? 의심하는 건 아닐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 그냥 서점이나 마트 같은데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 부쩍 예뻐지신 것 같아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요? 김 부인의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정말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불륜이라는 게 문제였죠. 특별한 건 없어요.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 부인은 다행히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자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 지수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딸을 보면 대견했는데 요즘에는 죄책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해줄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딸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죄책감을 달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남편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취소되었다고 했어요. 선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태수가 말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뭔가 달라졌어.
또 그 얘기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알아볼 정도로 변한 건가? 선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지수 대학 준비도 잘 되고 있고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지만 그 행복 때문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것 같았어요. 민호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서점으로 향했어요. 민호를 더 오래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서점 앞에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민호와 무슨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자가 떠나고 나서 선영이 서점에 들어갔어요.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겼지만 선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까 나온 여자는 누구예요? 선영의 질문에 민호가 당황했어요. 질투하는 그녀의 모습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귀여웠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직원이에요. 새 책 관련해서 온 거였어요. 민호의 설명에 선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민호에게 집착하게 된 걸까? 48세 기혼 여성이 이런 질투를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민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진짜 사랑으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선영과 민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도 켜지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너무 자주 외출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그날도 선영은 평소처럼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부인과 마주쳤어요. 김 부인은 평소보다 더 관심 있는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요즘 정말 자주 나가시네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은데. 김 부인의 말에 선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데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뭔가 특별한 곳이라도 있나요? 김 부인의 추궁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쪽이 걸어다니기 좋아서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선영은 서둘러 나왔어요. 김 부인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점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책장 사이로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민호가 다가왔어요. 선영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 부인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꾸 어디 가느냐고 묻고 제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 선영의 걱정에 민호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둘 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습니다. 그럼 잠시 만나는 걸 줄여야 할까요? 민호의 제안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민호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그를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두 사람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거죠. 민호가 선영을 안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되니까요. 민호의 다독임에도 불구하고 선영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평소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30분 정도 서로를 껴안고 있다가 선영이 일어났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선영은 다른 루트를 택했어요. 김 부인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라 시간이 더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 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공부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멍하니 앉아만 있었거든요.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선영의 질문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김 이모가 전화했어요. 김 부인 얘기였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뭔가 말한 건 아닐까?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요즘 자주 나간다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선영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딸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되었거든요. 별일 아니야. 김 이모가 오해하신 것 같네. 엄마가 요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거든.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엄마가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지수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딸까지 걱정하게 만들다니.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속이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선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김 부인이 딸에게까지 전화를 했다는 건 정말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남편 태수가 들어왔을 때 선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진짜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 김 부인이 전화했다더군. 태수의 말에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혹시 남편에게도 뭔가 말한 건 아닐까? 응, 지수한테 전화했다고 하던데. 별일 아니야. 그래? 뭔 소리 하던데? 그냥 안부 묻는 정도였어.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태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부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들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들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마음도 확고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위험하더라도 이 감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선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점에 가는 시간도 불규칙하게 바꾸고 가는 길도 다양하게 바꿨어요. 하지만 김 부인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김 부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머, 선영 씨, 여기서 뵙네요. 김 부인의 인사에 선영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요즘에는 김 부인만 보면 불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예전만큼 자주 안 나가시는 것 같던데. 김 부인이 은근히 떠보는 말을 했어요. 선영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져서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김 부인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 부인 앞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선영은 그 문자가 구원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급한 전화 같은데 먼저 가볼게요. 선영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김 부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등 뒤에서 따라왔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선영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는 심각한 표情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맥주 대신 진한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태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거실로 나간 선영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태수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앉아. 태수의 명령에 선영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멀었어요. 마치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부인이 오늘 회사까지 전화했다.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어디론가 간다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부인이 결국 남편에게까지 연락한 거였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퇴근해서 너를 따라가 봤다. 태수의 말에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따라왔다고? 그럼 서점까지 본 건가? 민호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본 건가? 마포구 그 작은 서점 말이야. 내 친구 정민호가 일하는 곳. 태수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선영은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나? 태수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정민호는 내 친구야.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우연이었다고? 3개월 동안 매일 만나는 게 우연이야?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선영은 딸 지수가 깰까봐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아. 지하 창고에서 뭘 했는지도. 태수의 말에 선영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모든 게 들킨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태수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20년이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어. 태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선영은 그 모든 감정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지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에 깬 모양이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지수는 부모의 심각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딸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18년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괜찮다.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태수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딸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지수는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느끼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어른들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지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태수는 위스키 잔을 비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선영이 울면서 애원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친구의 배신까지 겹쳐서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끝난 거야.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이 아닌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따로 잘 모양이었어요. 선영은 혼자 거실에 남아서 계속 울었습니다. 민호와의 달콤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게 독이 되어 자신을 괴롭혔어요. 순간의 행복을 위해 20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선영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지수의 걱정에 선영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출근하고 지수가 학교에 간 후 선영은 혼자 집에 남았어요.
조용한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점심때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선영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가정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딸 지수였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어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딸에게 상처만 주게 된 거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딸 지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수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쁘다가도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계속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실에서 지수와 마주 앉은 선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18년간 키운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진지한 엄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중대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18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이 해체되는 거였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영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말없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엄마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의 현실적인 질문에 선영은 더욱 괴로워졌어요. 딸의 대학 입시, 앞으로의 삶 모든 게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 거야.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을 것 같아. 선영의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엄마대로 살기를 찾을 거야. 하지만 선영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도 나가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했습니다. 48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수가 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아빠에게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수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평생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상처받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선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모은 추억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사진, 지수 어릴 때 사진, 가족 여행 때의 기념품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도와주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왜 행복했던 우리 가족을 스스로 무너뜨린 걸까?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지수의 질문에 선영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딸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후회해. 많이 후회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선영의 솔직한 대답에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선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년간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구도 생활 패턴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요. 첫날 밤 혼자 누워서 선영은 지난 4개월을 되돌아봤어요. 민호와의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대가로 잃은 모든 것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민호와는 남편이 알게 된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상처만 키울 뿐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였던 선영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나이도 48세로 적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어요. 시급 9,000원, 하루 5시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전에 한 달에 쓰던 용돈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첫날 손님 중에 예전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느꼈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선영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딸과 남편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탁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지수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딸도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사랑하지만 실망스럽고 보고 싶지만 화가 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선영은 현실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어요.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외롭지만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나름대로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민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선영은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예전 같은 여유로운 삶은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립감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그 서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졌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민호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영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48세 여자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제 마트 정규직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도 했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컴퓨터 활용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선영은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호가 추천해준 소설이었어요. 이제는 그의 이름을 떠올려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지수였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된 딸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눈빛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수야, 어떻게 여기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왔다가 엄마가 보여서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이렇게 만나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고? 응, 괜찮아. 너는 학교 생활 재밌어? 모녀간의 대화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수도 엄마의 고생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지수의 진지한 표정에 선영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일까?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아직 재혼까지는 아니지만 선영은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태수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다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그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요. 그래,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각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지수가 떠난 후 선영은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 서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민호 대신 젊은 여자 직원이 보였어요. 궁금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원룸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며 선영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민고와의 추억에 매달려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완전히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48세에 처음으로 혼자 서는 법을 배웠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외로운 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우연히 김 부인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선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나아 보이세요. 김 부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녀를 원망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잘못을 지적해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삶은 없었지만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선영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온라인 수업을 들었어요. 컴퓨터 활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영어 회화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대학 때 꿈꿨던 소설 쓰기와 연결해서 북카페 같은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먼 꿈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선영은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를 통해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 봄이 왔어요. 선영은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후회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선영은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 삶. 힘들지만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48세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사랑이란 참 복잡한 감정이죠. 때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선영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별빛 주최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